아침 운동으로 시작하는 11월. 모닝 사과와 신문 읽기를 끝낸 후 점심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읽어야 할 기사가 많아서 점심을 먹으며 마저 못 읽은 신문을 읽어줬답니다. TTS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때 종종 사용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체조랑 새천년 건강체조로 워밍업을 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의 필라테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8월에 퇴사를 한 뒤 2개월 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렇게 쓸쓸한 11월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주말에 사놨던 감자로 점심을 준비해요. (11월부터) 슬슬 계약직 공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막상 계약직 취업으로 마음을 먹으니 공고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슬슬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겨울옷을 정리해요. 오늘 공공기관 공무직 서류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습니다. 최저시급을 주는 공무직 공고였어요. 서류를 쓰면서도 많이 씁쓸했는데 이것마저도 떨어지고 나니 허탈감이 크게 몰려옵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든 과정을 과감하게 보여주고자 시작한 유튜브였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죠.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스타벅스 쿠폰이 생겨서 제일 좋아하는 라떼 음료를 받아왔어요. 운 좋게 고양이도 봤어요. 아이패드로 다이어리를 쓰다가 다시 종이 다이어리로 회귀합니다. 역시 손때 묻은 종이 다이어리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나 봐요. 일단 올해는 회사에서 쓰던 다이어리를 쓰려고 해요. 백수 취준생의 주요 일과는 이력서 쓰기입니다. 11월부터 취업 준비에 폭이 넓어져서 취업 사이트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계속 넘어지고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은 시댁 가족들과 2박 3일 동안 속초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약속 시간이 여유로워서 오전에는 남편과 스벅에서 오붓하게 브런치 타임을 가졌답니다. 취준생이 된 후에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이렇게 가족여행이 있거나 남편과 데이트를 즐길 때만 제대로 된 외출을 하고 있어요. 요즘 틈틈이 읽고 있는 경제서적인데 스벅에서 모두 완독하고 갑니다. 밑에 거. 냉장고 올려. 물레방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다. 어. 속초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크게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박 3일의 외출은 짧은 일탈로 끝이 났고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독한 날들을 고독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달까요?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NCS 책을 구입했습니다. 일단 내년을 위해 새롭게 목표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공공기관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필기가 NCS더라고요. 아직 서류 합격은 하지 않았지만 겸사겸사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구입했어요.
두 곳의 공무직 공고에서 연달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기업 불합격 통보보다 마음이 더 쓰라리네요.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까 싶어요. 쉬는 청년들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적지 않은 경력을 보유한 제가 이 정도로 취업이 힘든데 사회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오죽할까 싶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실패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백수의 첫 서류 합격. 모든 게 무너져가고 있던 찰나에 기적처럼 서류 합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주 첫 서류 합격 통보를 받고 비대면 인성검사도 기간 안에 잘 끝냈습니다. 달력을 보니 정확히 백수가 된 지 84일 만에 받은 서류 합격이더라고요. 솔직히 아주 기쁘기보다는 덤덤한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입니다. 기쁜 이유는 그래도 첫 서류 합격이라는 것과 면접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고, 덤덤한 이유는 이 공고가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죠. 아침 9시에 면접 일정이 잡힌 관계로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서류 합격자는 총 10명이었고 5명씩 두 조로 나뉘어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면접 방식은 다대다 면접으로 면접관 4분과 참관자 1분이 참석해 면접실 안에는 총 10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다대다 경력직 면접은 오랜만이라 많이 긴장되기도 했고 한 조의 인원수가 많다 보니 초반에는 부담감이 꽤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공통 질문이 많았습니다. 지원 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에서 부족한 역량을 꼬집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 현 기업의 컨텐츠 중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키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은지 질문하셨어요. 답변 내용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개인 질문이 달랐었고 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컨텐츠 작업의 소요 시간과 컨텐츠를 AI 영상으로 작업할 때 어떤 주제로 담고 싶은지였습니다. 5명의 면접자가 모두 답변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생각보다 질문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간은 총 40분 정도였고 면접관은 4분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큰 기대 없이 봤던 면접이었는데 질문 자체는 업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경험 확인이 아니라 실제 실무를 얼마나 바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함께 보고자 하는 인상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당장 실무에 투입 가능한 직원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고 인성 위주의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면접 분위기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지원자와 면접관 사이의 갑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느껴졌고 다소 수직적인 분위기의 면접이었습니다. 면접관 소개가 따로 없었던 점은 조금 아쉬웠고
마지막에 지원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면접이 끝날 무렵에야 면접관이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어요. 단 한 명만 채용하는 자리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도 한 명뿐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업무 범위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이걸 한 사람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꽤 버거워 보였거든요. 또 직무의 책임과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어필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라면 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평가를 거쳐 전환되는 구조라 그 과정 자체도 쉽지 않아 보였고요. 설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특성상 연봉 상승 폭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 조건과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면접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저 적막했던 취업 준비 기간 중에 면접 기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면접이 끝난 뒤에 조금 애매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해당 공고는 경력직 채용이었고 지원 조건 중 하나가 경력 증명서에 홍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직무명이나 팀명에 홍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조건이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 경험은 충분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서류 단계에서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서류 합격을 했으니 이 부분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면접 이후 이 조건을 문제 삼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 메일이 월요일에 왔는데 솔직히 조건에 맞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면 될 일인데 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서류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불합격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씁쓸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월요일인데 말도 안 되는 서류 합격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SK 계열사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7월에 SK 계열사에 합격해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계약직 공고였는데 이번에는 정규직 경력 채용입니다. 사실 이 공고는 제 직무와 아주 핏한 공고는 아니어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던 공고였거든요. 그런데 합격해버린 거죠. 몇 달 전에 SK 인성검사인 SKCT를 본 후에 또 SKCT를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했거든요. 개인적으로 SK 인성검사가 가장 어려운 인성검사 중 하나였는데 이걸 또 보게 되네요. (11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SKCT는 최선을 다해서 풀었고 결과를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공공기관은 며칠 뒤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12월로 넘어가기 직전에 눈여겨봤던 공공기관에서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과정은 NCS 필기시험이라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11월은 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달이었어요. 물론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은 12월 브이로그로 찾아올게요. 편집 속도가 빨라진다면 내년 1월부터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 브이로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귀엽잖아. 대봉알. 지금까지 저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